북미를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아온 우리 기업 현대차, 한국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도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요. 리즈 엘딘도 이제 지명된 다음에 폭스뉴스, 그러니까 좀 친트럼프 매체로 불리는 매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자기 어떻게 할 거다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임기 시작 첫날과 첫 100일간 우리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회할 기회가 있다. 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되돌려 놓겠다. 굉장히 친기업적인 환경보호청인데 산업부 느낌이 네, 나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론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원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주장, 정책으로 실현시켜줄 손발은 누구? 네, 이제 트럼프 2기 내각 내년 1월에 시작되죠.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막 주고 있어요. 한번 상황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로이터 보도 따르면요.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편 움직임으로 전기차 구매하면 7,500억 달러. 이제 7,500달러. 예. 500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7,500달러. 네. 예, 우리 돈으로 약 1,050만 원 세액공제 해주던 혜택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북미를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아온 우리 기업 현대차, 한국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도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도 확실시되면서 좀 기후 위기 대응 입장에서도 좀 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탄소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출할 것 같은 그런 화석연료 적극 투자 이뤄질 걸로 좀 작심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네. 그래서 첫 주제로 이번 계획을 주도할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선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속속 주말에도 계속 발표가 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바로 환경보호청 EPA 청장으로 지명된 리즈 엘딘이라는 인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이게 환경보호청이지만 사실 한국으로 치면 환경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연방정부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죠. 이 리 제일딘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사람 일단 정치인이에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 제1선거구 하원 의원을 지냈던 전직 연방의회 의원입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랐어요. 23살의 나이에 당시 뉴욕주 최연소 변호사가 된 인물입니다. 육군에서 4년간 이제 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 이때 군 정보장교, 군 검사, 군 법관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계라서 좀 하원 공화당 그 내에 이스라엘 코커스 공동의장도 맡았습니다. 2022년에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캐시 호철 현 주지사한테 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이제 대선이 있었던 올해는 내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오가면서 트럼프 당선인 캠페인 활동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네. 나이도 뭐 44세로 비교적 젊더라고요. 일단 딱 경력 들어봤을 때는 환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쪽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네요. 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환경과 좀 대척점에 있는 인물처럼 좀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하원 의원 할 때도 뭐 기후 분야나 아니면 혹은 이 EPA의 권한 관련해서 되게 비판적인 의견을 그래요. 냈던 사람이 오히려 적대적이다. 그런데 환경 보호를 하는 청장이 되는 거니까 좀 상당히 어색합니다. 우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냈던 기후 관련법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도 감축법. 그렇고요. 감축법. 그리고 뭐 깨끗한 물과 공기에 관한 법 이런 환경 법안에 계속 반대표 던졌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젤딘을 EPA 청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을 포함한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규제 완화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적었는데요.
당연히 방점은 뒷부분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찍히고 있어요. 리즈 엘딘도 이제 지명된 다음에 폭스뉴스, 그러니까 좀 친트럼프 매체로 불리는 매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자기 어떻게 할 거다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이렇게 했어요. 임기 시작 첫날과 첫 100일간 우리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처리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되돌려 놓겠다. 굉장히 친기업적인 EPA 정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렇게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아예 환경보호청인데 산업부 느낌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자동차는 아마도 내연차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뉴욕주 주지사 선거 아까 출마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좀 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EPA 청장으로 지목이 된 거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좀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에 청장으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실제 혜택은 이게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 남쪽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많은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일어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포함한 배터리다, 태양광 패널과 같은 이런 친환경 산업들이 이곳에서 이제 상당히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는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다면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쪽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법을 속으로는 상당히 내심 바라고 좋아할 텐데, 그래서 폐지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도 우리 방송에서 다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결국 문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IRA 관련 자금이 이제 공화당 지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세제 개혁 법안이 나오면서 그 안에 일부러 세액 공제 폐지 같은 걸 좀 담게 되면은 공화당 내부에서 좀 더 폭넓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재정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 이제 계속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걸 좀 깎아주면 아무래도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마침 정부 효율부도 나오게 그러니까요. 됐죠. 일론 머스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전반적인 기후 정책은 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메탄 배출하는 석유가스 기업에 수수료 부과하는 규정을 사상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규정 폐기 가능성 크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이제 내놔서 주목받은 기후 공시 의무화 계획, 이것도 시행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이 2020년 기준 전 세계 이제 온실가스 한 13.5% 정도 배출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고 아무래도 경제력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 감축 노력을 중단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그런 유인 같은 게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미국이 전 세계 현재 배출량 2위, 또 역사적 배출량 1위 국가고 부담 능력도 가장 강하고 역사적 책임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COP 29이 있는데 아마 다른 나라들이 보면서 아니 미국이 저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동참해서 스스로 좀 의무 부담도 지고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미국 내에서의 그리고 관련 어떤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칠 파장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바로 오늘이죠. 뉴스가 어젠가요. 이제 에너지부 수장도 발표가 됐는데 이 또 점입 가경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된 크리스 라이트. 이 사람이 셰일가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셰일가스 하면 셰일가스가 이제 경제력을 가지게 된 기술, 프래킹 기술 있잖아요. 그 프래킹 기업인 리버티 에너지의 CEO입니다. 이 사람 기후 위기 부정하는 화석연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기 개인 SNS나 폭스뉴스 평소 인터뷰 통해서 석유와 가스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에너지부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외교 전반을 또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뭐 에너지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 이런 기술에 대해서 대출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역할도 이 부처가 해왔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반전됐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라이트 장관 지명에 대해서 석유 산업이 큰 승리를 했다라고 평가를 아주 했습니다.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군요.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LNG 수출 프로젝트 중단했었는데 트럼프 취임 전날에 이 조치 철회하고 LNG 수출 허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드릴 베이비 드릴 네. 본격 추진하면서 뚫어라 계속. 석유가스, 화석연료 부활시킬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을 실현시킬 인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실행할 인사들을 발표를 하면서 짜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돼 있어요. 짜르 하면은 이게 예, 러시아 무슨 황제 그런 거 제국 아닌가요? 시절의 네. 그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짜르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의회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좀 막강한 권한으로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묘한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임명이 돼요. 코로나 때 바이든 정부 코로나 팬데믹 되게 심할 때 코로나 짜르가 임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전략 경쟁을 하려고 아시아 짜르 이렇게 임명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짜르를 좀 남발증이에요. 막 짜르 정치냐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권한이 되게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에너지 짜르를 두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짜르는 뭐냐면 이번에 신설하는 국가 에너지 회의 대통령실 안에 들어가는 기관이죠. NEC를 담당할 이제 수장이 내무부 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 다코타 주지사 이 사람이 맡게 될 걸로 그렇군요. 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예. 장관직은 이제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인준 절차가 필요 없지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회의체나 어떤 위원회 네. 이런 쪽에다가 자기의 트럼프 자신의 생각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인물들을 이런 요직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네. 여기 임명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무부 장관 하면은 우리는 약간 행안부 장관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 역할을 찾아보면 연방 토지랑 천연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공원도 내무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관입니다. 여기다가 에너지 회의 의장까지 겸하게 되면 이 에너지 회의에서 할 게 에너지 허가, 규제 담당하는 이쪽을 다 이분이 총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짜르라는 막강한 이제 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미국의 트럼프의 텍사스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계속 주말 내내도 계속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수팀 관련해서 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 정책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가 좀 급락하고 굉장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기후 문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피해가 커질 것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또 기름을 붓는 방식의 정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참 예의주시하면서도 앞으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반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기후 면에서 또 경제 정책 면에서 산업 면에서 통상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맞습니다.